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저당권이라는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가장 본질적인 내용. 자, 돈을 갚지 않게 되면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이름하여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자신의 부동산,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이 사람한테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민법 186조 얘기가 다시 나와야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 즉 계약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유치권과 다르게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서 성립했던 권리인데 비해서 저당권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과 마찬가지로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어떻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 앞에 이제 저당권의 설정 계약이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한번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지 어떻다? 지상권이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을 뭐라 부른다? 지상권자. 그리고 갑을 뭐라 부른다? 지상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었죠. 자, 갑소유의 X 토지를 통행 등을 하기 위해서 을이 지역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을을 지역권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것도 이제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성립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갑을 뭐라 부른다? 바로 지역권 설정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갑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전세권자, 갑을 뭐라 부른다?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동일한 논리 구조로 지금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물건을 담보로 을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을 저당권자, 갑을 뭐라 부른다? 저당권 설정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이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자, 병이 누구한테, 자,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병의 부탁을 받은 갑이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우리 저당권 설정자는요,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지만은 물건을 담보로 내고 놓는 사람을 뭐라 부른다? 물상보증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물상보증인도 어떻다? 바로 자,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제3자도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저당권자가 될 수 있다.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 시험 문제 답이랑 관련이 없고요. 그냥 제3자도 저당권자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의 관계가 될 테고, 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이 저당권의 객체라고 해서 토지, 건물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당권은 자, 나중에 경매를 통해서 팔아버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물의 전부, 그리고 공동 소유에 있어서 그 지분에 대해서도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 처분의 자유가 공유자에게 각 인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분권에 대해서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저거죠. 우리 앞에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저당권의 객체 관련해서 공유 지분이라든가 토지 건물의 전부 이런 것들은 큰 이슈가 안 되고, 자,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은 지역권은 어떻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죠. 자,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릴 때 돈 빌리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하겠어요? 아니면 돈 빌리고 나서 설정하겠어요?
다시 갑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입금이 되고 나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입금되기 전에 먼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습니까? 입금되기 전에 해야 되지. 그게 이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는 거지.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지금 당장 입금되기 전이잖아요. 입금되기 전에 어떻다? 미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한 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저당권 설정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 외 금전 채권, 외 채권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전혀 의미 없고요. 자, 여기서 출제 포인트는 딱 한 가지 거의 안 나와. 지역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이라고 하는 거 이미 뭐 해왔던 얘기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 없다.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이제 등기법 공부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이 등기가 될 수 있는데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게 두 가지입니다. 채무에, 그러면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저당권 설정 등기에 반드시 등기될 사항이다. 등기법 공부하실 때 이 채무자 자리에다가 조합,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절대 들어갈 수 없다. 저당권 설정자나 저당권자도 누가 민법상 조합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등기법 할 때 필요했던 개념이에요. 뭐 그다지 쟁점 안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서 누가 지금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이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을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요거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다? 자, 이 저당권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갑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불법적으로 말소를 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저당권 소멸하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이 불법으로 말소한 등기 그 자체가 말소한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 불법 말소가 있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항상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굳이 이 파트에서 문제 구성이 과거에 됐기 때문에 하나 체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 되더라도 저당권 자체는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그보다 좀 깊이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이제 내용 자체가 없어. 저당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때 어떻다고요? 바로 설정 등기가 있어야 어떻다?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또는 객체 출제 포인트 지역권이라는 것은 지역권을 담보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요. 저당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볼까요? 자, 목적물이 멸실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자, 우리 소유권부터 항상 물권의 소멸 사유 가장 전형적인 게 목적물. 자, 건물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했는데 건물이 지진으로 완전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경매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용이라고 해서 공용징수와 수용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있게 되면 민법 공부, 자, 등기법 공부할 때 그런 거 공부하십니다. 자,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상지 두 개를 제외하고 다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저당권도 수용이 있게 되면 다 바로 수용당하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이런 식의 내용.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징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중요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듣고 버리시는 거야. 자, 혼동이라고 하는 거. 저당권자가 위아래 꼴이 없이 어떻게 할까?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혼동 얘기는 기억하셔야 돼. 혼동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제한물권자하고 그 다음에 지금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을 때 위아래에 밑에 꼴이 없으면 어떻다? 꼴이 없으면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포기, 벽을 적점하다고. 자,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돈 갚으면 어떻다? 돈 갚아버리면 어떻다? 저당권은 당연히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돈 안 갚았을 때 경매 청구해서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돈 갚으면 어떻다? 저당권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경매 실행이라고 하는 거. 자, 요건 조금 이제 살을 붙여봐야 되죠. 우리 중간에 했던 얘기 중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 경매가 진행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 6개 다시 생각해야 돼. 다 경매 청구와 관련되는 권리들이 있었죠.
첫 번째가 저당권, 두 번째가 근저당권, 세 번째가 담보가등기. 오늘 이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조금씩 보시게 될 텐데 본질적으로 둘 다 뭐라고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셋 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가 압류등기. 압류등기는 지자체가 세금 받아내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내게 되면 어떻다? 압류해서 공매에 붙이게 된다. 공매나 경매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팔아가지고 채권을 충당한다. 그 다음에 자, 가압류등기. 가압류등기는 등기 법할 때 주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이것도 돈 받기 위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가압류등기. 그리고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란 건 뭐라고요? 지금 경매 시작합니다. 라고 외부에 공시하는 거. 이렇게 6개 등기, 다시 저당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이 6개 중에 모든 권리가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 부른다. 말소 기준 권리가 있게 되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을 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이라든가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은 위치를 불문하고 경매만 이루어지면 어떻다?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자, 이런 경우 있다 싶시다.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자,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순위. 갑을병, 자, 정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4순위로서 자, 무라고 하는 사람이 담보가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물건이 경매가 진행되면 뭘 찾아야 된다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걸 찾아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저당권이라는 게 그중에 가장 선수지가 되는 거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어떻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자, 그래서 저당권 등기, 이 병의 저당권 등기 볼까요? 얘가 뭐 경매 청구라는 누가 하든 간에 이때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병의 저당권이 되기 때문에 얘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담보가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이게 주로 세 개가 시험에 뜨는데 얘는 경매만 진행되면은 위치를 불문하고 어떻다? 가장 선순위거나 후순위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요 나중에 자 공인중개사법 경매할 때 주로 설명드리게 될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까지. 자, 그래서 일반적 소멸 사유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우리 이제 저기서 한번 공부했던 거 있었죠. 자, 등기 유효요건 이런 것들 논의할 때 예외자 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건 말소 등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어차피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등기를 정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무효인 등기.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는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자, 근데 이제 무효인 등기에 있어서 유용이라는 걸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이렇게 가십시다. 갑소유의 X부동산에 대해서 1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자, 저당권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자, 병이라는 사람이 또 어떻다?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만약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근데 등기부에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우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말소 등기. 또는 갑이 을한테 채무를 먼저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을의 저당권 등기는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을이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런 거였었죠. 자, 둘 다, 자, 무효인 등기. 예를 들어서 이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거, 얘한테 5천만 원 갚았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에요. 말소 등기를 하기 전이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5천만 원을 갑을병정한테 5천만 원을 빌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치게 되면은 병의 저당권 등기를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다가 뭐를 정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등록면에서도 시작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무효인 등기, 병명의 등기를 누구한테 정명의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무효인 등기를 재활용한다라고 해서 유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 관계이 없는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다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 병의 저당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을한테 1억을 갚았어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이때 갑을병정이라는 사람한테 또 1억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줄 것이 아니라 을의 저당권을 정의 저당권으로 이전하는 거.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왜? 밑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병이라는 사람이 손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에 관계이 있는 권리 등기는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직능이고 표제부의 등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출제 포인트였었죠. 그래서 X 건물이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면 멸실돼 버렸다고요. 자, 이 건물이 아예 없다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걸 말소 등기를 해야 되고 말소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건물 똑같이 짓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다시 해야 되는 것이지 기존에 등기된 내용이 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해서 똑같이 3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기존의 등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 등기 효력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표제부의 등기라는 것은 어떻다? 유용할 수 없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당권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주제. 바로 지문 가지고 내용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171페이지가 보니까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우리 아까 지역권은 안 되고 지상권, 전세권은 이걸 담보로 다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2번, 장래 특정한 지역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지역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뭐 큰 이슈 안 되죠. 아까 돈 먼저 빌리고 저당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지 은행에서 입금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별로 안 나와.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면 23회인가 24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교재 172페이지 23회 때 너무 오래전 8년 전 문제야.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이라고 해서 일단 답을 보겠습니다. 1번 지역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런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지역권은 자 경매를 붙일 수 없다고요.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계약자, 지역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법상 허용 안 되니까 무효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간단히 보고 버릴 거예요. 뭐가 음식점에 음식 판매에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보이던데 저기서 포장마차에서 음식 파는 거 이게 다 무허가 음식점이거든요. 그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만약 무효 같으면 거기서 이제 홍합국 먹은 거 돈 안 줘도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나중에 행정청에 행정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자체는 사법상에서는 다 유효한 법률행위. 그래서 거기서 낙지 볶음 먹었으면 돈 내야 된다. 소주 한 잔 먹었으면 돈 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3번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 계약. 자, 요거 이제 계약법 할 때 공부하는 거죠. 동의 없는 전대차는 일단은 그 자체로는 유효하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것들에서 이게 이제 그 토요일 날 그 계약법 들으신 분은 이게 대충 쉽단 말이야. 이게 이제 그래서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힘든 이유가 양이 많아가지고 전체를 다 돌려야지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2달 동안은 개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띄엄띄엄 나와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니까 동의 없는 전대차는 어떻다? 이것은 일단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했었고 다만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해지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은 뭘 할 수 있다? 임대차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주제와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요. 존속기간 영구적인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 이것도 별거 아니야. 자, 구분지상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 시험 지문에 16년 동안 3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냥 지상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 지상권의 존속기간,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건물 소유 목적일 때는 얼마? 30년. 이런 식으로 최단 존속기간만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 얘기는 이제 영구적인 목적의 영구적인 기간에 지상권 설정 계약도 유효하다. 또, 우리 지역권도, 자, 지역권의 설정 기간이라는 게 따로 규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 5번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기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전혀 문제 안 되죠. 자, 우리가 공유 지분은 어떻다? 처분할 수.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파는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걸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한 2번 정도 이렇게 쭉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냥 쭉쭉쭉 풀어가는 거예요.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답을 자꾸 보셔야 돼. 이게 이제 민법 한번 돌리려면 한 50시간 가까이 됩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안 되겠어. 이제 강의를 더 이상 할 자신도 없고 내년쯤 되게 되면 뒤지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걸 뭔가를 세상을 엎어 보이겠다. 그 미친 짓이지. 뭘 엎긴 엎어. 그냥 애들이 먹고 살면 그냥 놔두면 되는 거지.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한 7년째 약을 팔다 보니까 이제 몸도 힘들고 이게 삭신도 쑤시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지금 이제 영상을 가지고 요걸 지금 설명하는 걸 만들어 보려고 막 그걸 짜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드리는 유치권이나 이런 내용들 자체가 실제 그 영상이 완성이 되게 되면 내용이 되게 간단해져요. 간단해지고, 그러니까 저당권 해봤자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다 얘기 끝나는 거야. 대신 수험생들은 그런 자료를 그냥 단순하게 몇 번 보시면 돼.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런 문제까지 들어가 버리면 어려워지는 거고, 그 전체 그림을 몇 번 보다 보면은 대충 틀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고 저희 이런 오프라인 강의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지금 보세요.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 이게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이제 계약법 설명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건 유효. 그 당시 문제에서 유동적 무효예요. 틀리게 답을 뽑았던 사례도 있었고요. 이게 계속 중복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복이 힘인데, 반복을 시키려면 양을 시간을 세이브하는 수밖에 없어서 하여튼 제가 요즘에 영상, 이 소프트웨어 이런 걸 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새벽 3시까지 이 프로그램을 써볼까, 저 프로그램을 써볼까, 혼자 별의별 연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거지처럼 계속 살던가, 뭔가, 기적을 한번 보여주던가. 아마 근데 제가 유튜브에 그 테스트 삼아서 제일 유치한 형태로 한번 올려봤거든요. 어머, 이게 돈이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그 영상으로 만든 걸, 그 영상도 아니고 그냥 하여튼 간단하게 얼굴 안 보이게, 재수 없으니까 얼굴을 빼고 화면에 텍스트만 가지고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일반적인 저희 이런 식의 강의보다 광고 수입 체크하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살 수 있나 봐서. 근데 한 30배 정도 광고 수입이 올라가. 나중에 저를 유튜버로 불러주세요. 제가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런 식의 강의가 1시간 정도 해봤자, 사람들이 이런 류의 강의는 많기 때문에, 보다가 이제 광고 나오면 닫아버리는 거야, 짜증나서. 근데 이제 15분 정도짜리 강의고, 그 중개사법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엑기스만 딱 담아서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다 보는 거야. 5초, 6초 광고를 다 보면서, 빨리 넘어가, 다음 걸 봐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가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의 조회수는 똑같은데 광고 수익이라고 하는 게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학원 문을 닫고 이걸 유튜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이따 좀 기다리시면 아마 하여튼 제가 민법부터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제 다 배우는 거. 지금 온갖 얘기, 잡다한 얘기 했지만은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자, 이거 하나잖아요. 지역권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72페이지 하단부 저당권의 소멸 등 관련해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한다. 다 필요 없고 피담보 채권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바로 저당권도 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는 게 두 가지예요. 자, 소멸시효 완성. 자, 민사채권은 기본적으로 몇 년? 10년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을 갚아버려도 어떻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피담보채권 소멸은 당연히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이걸 답을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 너무 유치한 얘기니까. 오른쪽 페이지 가서 지문 2개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 이전을 부기 등기하는 방법으로 무효인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무효인 저당권 등기의 유용, 재활용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문을 보고는 자, 이게 이해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지문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아까 이해 관계는 있으면 1번 저당권이 무효인 등기가 돼서 어떻다? 요거 지금 이제 유용할 수 없었고 2번 저당권이 무효가 됐을 때는 어떻다? 유용할 수 있다. 그때 이전 등기 방식을 활용한다. 이런 얘기니까 하여튼 그냥 이 의미는 설명을 드렸고 지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에요. 2번 지문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73페이지 저당권의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전부 멸실 나와 있죠? 1번 지문 전부 멸실 나와 있죠? 아니, 자세히 보지 말고 뒤쪽 전부 멸실 목적물이 사라지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2번 자 피담보 채권 중간에 소멸 자 나와 있죠? 시효 완성이 됐든 변제가 됐든 간에 자 돈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도 소멸하게 된다. 3번 저당 목적물의 경매 자 경매 있으면 어떻다? 우리 아까 말소 기준 권리 얘기 말씀드렸었죠? 경매만 있으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는 위치를 불문하고 무조건 소멸하게 된다. 4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게 혼동이라는 개념 4번, 5번을 가지고 혼동 얘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혼동이 제가 앞에서 물권법 총론할 때 설명드리면서 곳곳에 물권에서 흩어져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바로 이 얘기인데요. 자, 지금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이 지상권을 담보로 뭐를 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이 되게 된다. 그러면 원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 거죠? 원칙은. 다시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든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든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지상권이 귀속되게 되면 어떻다? 이때 이것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아니 소유권이란 의미 안에는 사용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란 말이에요. 굳이 지상권도 가지고 있고 소유권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릴 때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얘가 소멸해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받죠? 그러니까 지상권을 기준으로 뒤에나 밑에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도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사유 4번이 답이고요. 5번이랑 비교해 보십시다.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간단한 거예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뒤나 밑에 꼬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한 사람이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으면 지 땅에다 지가 경매를 붙일 일은 없거든. 그래서 뒤에 있는 저당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혼동이라는 개념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떤 권리가 지금 이제 지상권이 이슈가 되는데 어떤 권리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는 얘기는 한 사람에게 두 개의 권리가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쪽에 있는 권리를 자 굳이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 뒤나 밑에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4번 지문 좀 어려워요. 갑이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럼 원래 지상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는데 뒤에 꼬리가 있죠? 제3자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뒤에 저당권도 어떻다? 혼자 존속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4번, 5번을 비교하는 문제. 표현 조금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혼동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그려보셔야 돼. 그래서 그려보니까 꼬리가 있다 없다? 꼬리가 없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고 꼬리가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번 문제 좀 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은 그의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했고 병이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을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고 먼저 갑이 어떻다고요? 저당권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병도 어떻다?
저당권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따지면은 을은 갑한테 먼저 돈을 빌렸던 것이고요. 또 을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병한테도 돈을 빌렸다. 그래서 갑이나 병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제 돈 받을 권리 가지고 있고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어떻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1번 가볼까요?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틀렸죠? 뒤에서 나올 주제. 저당권은요, 일단 양도할 수 있지만 돈 받을 권리, 피담보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돈 받을 놈 따로 있고 경매 청구는 따로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 이건 이제 민법에서 뒤에서 저당권자의 권리에서 논의할 부분인데 금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지문이요. 을이 갑에게 이행기에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다 소멸하게 된다. 쉬운 거죠. 그래서 피담보 채무의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답 2번 아주 쉽게 뽑았던 주제. 3번 주제예요.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이미 틀렸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뭐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쯤은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된 후 병의 경매시청으로 엑스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병의 저당권 등기 회복될 수 있다. 설명드릴 텐데 이건 제일 어려운 지문이에요.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갑명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병이 저당권을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당을 누가 받았겠어요? 이 사안에서 다시 을이 갑한테 돈을 빌리고 갑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병한테 돈 빌리고 또 병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줬어요. 근데 병이 경매 신청을 했대요. 그럼 원래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돼야 돼요? 갑의 저당권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돼야 되죠? 그죠? 그 얘기인즉슨 이 물건을 팔아서 발생한 금액 중에서 갑이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병이 먼저 그 후에 남는 금액을 갖다 배당을 받는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됐다 하십시다. 서류를 누가 조작해서 불법 지워버렸다고.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게 경매가 이루어지면 누가 배당 받겠어요? 병이 최우선 변제를 받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앞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등기는 무조건 위치를 불문하고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경매가 진행이 돼서 누가 낙찰을 받았어. 그럼 소멸한 게 뭐밖에 없어? 병의 저당권 등기만 소멸하게 된 거죠? 얘는 그 전에 불법 말소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저당권 등기를 살려낼 수가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안 돼요. 왜? 만약에 불법 말소를 안 했다면 갑의 저당권 등기도 매각으로 소멸했겠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다시 불법 말소가 안 된 경우로 생각하십시다. 병이 경매 청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됩니까?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되는 거죠. 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갑부터 배당받고 모든 권리는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사안이 이 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가 되는 바람에 누가 우선 배당을 받았어요? 병이 배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법률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갑자기 갑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나 말소 회복 등기할래 라고 저당권이 되살아나게 되면 누구는 정은 미쳐버리겠죠? 원래 경매 물건은 경매가 진행되면은 저당권 다 사라진다고 알고서 입찰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나 지난번에 불법 말소가 됐으니까 살려낼래 라고는 말소 회복 등기를 실행을 해버리면 정은 당황한다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법률 관계를 정리하냐면
불법 말소가 돼서 배당을 받지 못했던 갑은 누구한테?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배당금을 받는 것이지 저당권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다시 경매가 진행되면 불법 말소가 됐든 안 됐든 불문하고 무조건 다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걸 실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4번 질문 설명드렸고요. 5번 회복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에 있을 때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간명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었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자, 갑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면 이란 얘기는 뭐냐면 을이 갑한테 돈을 갚았다는 얘기야. 그리고 병의 저당권 등기 살아있을 때 이걸 갑을 병 정한테 저당권 이전 등기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유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다고. 다시 질문 볼게요. 만약 한 명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인 경우 이건 을이 갑한테 돈을 갚았다는 얘기야. 피담보 채권 소멸하니까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지금 병의 저당권이 존재한다고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때는 이것은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재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유용할 수 없다가 돼야 된다고요. 어려워요. 4번, 5번 둘 다 어려워. 자, 근데 이 문제를 접근해 가실 때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답이라도 외우셔야 돼.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이라도 외우시라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 앞으로 거의 8달, 9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번에 저당권을 다 마스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되는 몇 가지를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문제를 풀어도 그 다음엔 조금 더 이게 이해가 돼. 근데 보통 공부하실 때 어쨌든 한번 공부하고 다시는 공부 안 할 것처럼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끝장이에요. 시험 공부 자체가 끝장이 나와버려 지쳐서. 그래서 다시 답 2번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저당권 성립과 소멸 간단하게 주요 이슈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있었죠? 지역권이라는 것은 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저당권 설정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이 저당권 등은 어떻다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설명 안 했던 게 이건데 불법 말소된 저당권 등기에 대한 말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경매가 먼저 행해지게 되면은 매수인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이때 그 새롭게 낙찰받은 사람한테 말소 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저당권자, 선수인 저당권자는 호수인 저당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말소 회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지금 우리 저당권의 소멸사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게 목적물의 멸실하고요. 공용징수. 이게 나중에 중요한 쟁점이 돼요. 저당권의 물상대의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 진행되면은 또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그냥 이렇게 이제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야.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경매되면 무조건 저당권, 근저당권 등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돈 갚거나 또는 소멸시 완성으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어떻다? 저당권은 소멸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목적물의 멸실과 공용징수는 따로 강조될 주제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저당권 등기,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저당권 등은 어떻다? 재활용할 수가 있다. 그럼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어떻다? 재활용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저당권의 성립과 소멸이라는 주제 간단하게 보고 잠시 끌었다 이제 저당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